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웅만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팬데믹 시국에 우리가 불가피하게 이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제가 선택한 방법은 지금 여러분과 지금 소통하는 이러한 어떤 동영상 녹화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과 만나고자 합니다. 여러 소통의 어떤 방식들이 있을 텐데요. 저도 아주 오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이런 강의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 아주 이렇게 딱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아무튼 이 소통의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과 이제 한 학기 동안 우리가 이 비판적 사고 그리고 이제 이 토론 뭐 이런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 강의를 하면서 사실 이제 이 교육 과목이 현실 속에서 이렇게 쓰임새가 많이 있을 때, 그럴 때는 굉장히 저도 조금 자부심도 훨씬 더 커지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조금 어깨에 힘도 좀 주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이제 효용성이랄까요? 생산성?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당장 드러나지 않는 그러한 수업을 진행할 때는 아주 여간 미안한 게 아닙니다. 어찌 보면 그럴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소위 이렇게 등록금을 통해서 이렇게 저희 월급을 주는 게 아닌가, 월급 때문에 등록금 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미안하죠. 그런 부분들이 갖다 놔도 지금 이렇게 살기 힘든데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데 있어서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 언제든지 필요할 때 좋은 도구로 쓰임새가 많은 그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항상 있습니다, 저한테. 다행히도 지금 여러분하고 제가 한 학기 동안 살펴보려고 하는 이 교과목은요, 조금 제가 여러분한테 좀 어깨에 힘을 좀 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거 아주 쓸모가 많거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러 시험을 준비를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럴 때 이게 좀 도움이 많이 돼요. 만일에 이제 이게 이런 수업을 여러분들이 듣지 않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 학원에 이제 돈을 내고 이제 수강을 하셔야 하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이 그때 그렇게 수강을 하셔도 무방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이렇게 좀 템포를 좀 천천히 하면서 조금 이렇게 깊이 있게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기회는 역시 이제 이렇게 저희 수업을 통해서 가능하리라 봅니다. 제가 그래서 좀 자신이 있고 조금 덜 미안한 거죠,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이제 이 과목을 통해서 이제 여러 기본적인 것들, 그러니까 이제 소위 논리적 사고, 비판적 사고에 대해서 기본적인 어떤 기술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능력, 거기에다가 좀 더 그것이 여러분들의 일종의 어떤 생활 방식으로 된다라고 한다면 그런 태도까지도 여러분들이 습득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꼭 거기까지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회생활 하시면서도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제 똑똑하다라고 얘기를 할 때 여러 관점에서 여러 상황에서 얘기가 나올 수가 있겠지만 뭡니까, 여러분?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해야 하겠죠? 어떤
인생이라고 하는 게 문제의 연속이고 또 선택의 연속이고 또 무언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냐라고 하는 문제를 두고 봤을 때 이 교과목이 상당한 도움을 여러분한테 드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하죠. 예, 그런 것들은 뭐 감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조금 이렇게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실수를,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령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좀 수영을 배워 놓으시면, 예, 아이다 같은 그런 허리케인이 왔을 때, 물론 거기서 수영하면 큰일이죠. 진짜 몇백 미터, 100m인가를 날아간 서퍼도 있지만은, 여하튼 어떤 그러한 그 상황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명을 잘 이제 유지할 수 있는, 그런데 이제 도움이 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과목에 특별히 주안점을 두셔서 좀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최대한으로 열심히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려서 적어도 여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명확한 개념과 그다음 테크닉과 그리고 그러한 능력, 나아가 성향까지 이렇게 갖추실 수 있다면 저로서는 정말 고마울 따름입니다. 오리엔테이션이니까 오늘은 조금 여러분들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같이 섞어서 좀 해드릴까 싶은데요. 여러분, 오늘 결국 미국 아프가니스탄에서 군용기가 마지막으로 떴습니다. 네. 모두 다 구하진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 역사상 가장 긴 전쟁인 20년 전쟁을 이제 종지부를 찍은 거죠. 예,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은 전쟁엔 졌습니다. 그것은 뼈아픈 교훈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아프가니스탄 이런 어떤 미군 철수와 관련해서도 미국 내에서 여러 가지 이젠 가짜 뉴스를 넘어서 있죠. 여러분, 우리가 작년 초만 해도요, 이 코로나와 관련해서, 코로나19와 관련한 미국에서의 논란이 있습니다. 코로나는 사기다,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거기에서 이제 나아간 게 결국 이 마스크 착용에 대한 마스크 프로테스터들이 이제 등장을 하죠. 지금도 여전히 미국에서는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러한 마스크 착용 반대 운동을 벌였던 사람이 코로나에 감염되면서 죽어가면서 백신 맞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요. 예. 심지어는 죽었는데 발견이 나중에 되는 경우도 있고요. 부부가 전부 죽은 경우도 있고요. 자식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가슴 아픈 일들이 속출하고 있는 미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마다 다르지만 지금 학생들이 등교를 하거든요. 이 학생들에게 마스크를 착용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마스크 착용 명령에 대해서 주 차원에서 거부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계속 발생을 하면서 학교에 보내는 이제 부모의 입장에서 또 한 측면에 이제 마스크 착용을 주장하는 그런 학부모들은 굉장히 하루하루가 정말 가슴 떨리는 연속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굉장히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것이죠. 네. 백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백신 접종을 반대하는 그런 어떤 움직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어떤 사람들은 백신을 맞으면 결국에 몸에 이제 이렇게 쇠가 붙는다, 마그네틱 현상 때문에 그런 얘기까지 하고 조종을 당한다라고 하고 수많은 이제 음모론과 이런 것들이 이제 합쳐지면서 사실 미국에서는 이제 이 팩트 체크의 차원을 넘어선 지가 오랜 것 같아요. 예.
미리 아마도 이것을 감지했던 그 2005년도에 이제 해리 프랭크퍼트라고 하는 프린스턴 대학 철학과 교수인데, 이분이 이제 On Bullshit이라고 하는 개소리에 대하여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거짓말쟁이하고 이 개소리꾼하고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분의 내용을 한번 진짜 한번 구분해 볼까요? 거짓말하는 사람과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이를테면 같은 게임에서 맞서 싸운다고 해보자. 각자는 어떤 사실에 대해 자신이 이해한 대로 반응한다. 물론 한쪽은 진실의 권위에 따라 반응하고 다른 쪽은 그 권위를 거부하고 그 권위의 요구에 응하지 않겠지만 말이다. 이게 최소한 거짓말하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진실을 말하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개소리꾼은 아예 이런 요구 자체, 어떤 진실의 권위에 대한 눈치를 전혀 보지 않아요. 그는 거짓말쟁이와 달리 진실의 권위를 거부하지도 이에 맞서지도 않는다. Don't care 하는 거예요. 전혀 신경을 안 씁니다. 이런 이유로 진실의 더 큰 적은 거짓말보다는 개소리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관련된 책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사서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뭐 그 정도로 우리가 탐독하고 뭐 꼼꼼하게 밑줄 그어가면서 읽어야만 뭐를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건 뭐냐면, 거짓말쟁이만 해도 적어도 진실에 대한 그런 두려움은 갖고 있어요. 개소리꾼은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탈진실의 시대라고 지금 얘기하거든요. 이제는 뭐 전혀 뭐 상관없는 거죠. 그 팩트 체크의 대상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본 하나의 사례가 있는데, 우리 책에서도 나중에 연습 문제를 풀다가 나오는데요. 탈리도마이드라고 하는 정말 그 의학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거든요. 이것이 50년대, 60년대에 그 임산부의 입덧 방지용으로다가 승인이 됐었던, 그래서 이제 판매가 됐었던 약입니다. 이것이 임산부 입덧 방지용 약이죠. 이 탈리도마이드는 동물 실험에서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근데 큰 문제가 생긴 거죠. 이 탈리도마이드를 복용했던 임산부의 이 자식들이 기형아들로 이제 태어난 겁니다. 사진들을 좀 봤는데요. 이 양쪽 팔이 거의 뭐 이렇게 없다고 봐야 될 정도죠. 다들 이제 이 파리 기형입니다. 이게 최근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그 파이자 있지 않습니까? 이제 파이자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아 땡땡으로도 또 유명하죠. 그래서 이제 요번에 그 FDA에서 그 완전히 승인이 나면서 이 파이자가 결국 이제 죽은 것도 살리듯이 이런 그 백신에서도 큰 그 효능이 있다. 그러니까 믿고 맞아라.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백신 접종에 대한 어떤 홍보에도 그런 어떤 그림들이 많이 이렇게 회자되는 거를 제가 봤는데요. 근데 이 파이자 어떤 사람이 이제 올린 글이 이겁니다. 이 탈리도마이드를 파이자가 승인했었다. 탈리도마이드를 FDA가 승인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FDA의 이 승인 결과를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올린 겁니다. 이게.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럴듯하죠. 사실 우리가 알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그쪽에 관계된 이제 전문가가 여기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을 하는데요. 이 탈리도마이드가 시판된 것은 50년대와 60년대인데 FDA가 승인을 시작한 것은 80년대라는 겁니다. 이게 80년대 후반이죠. 그 전까지는 한 번도 FDA가 나서서 어떤 의약품을 승인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정말 그럴듯하죠, 여러분. 어찌됐든 이 사람은 그 FDA의 승인이
그렇게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조처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없는 얘기들을 갖다 썼지만 아주 버젓이 그거에 대한 뭐 부끄러움이 전혀 없는 것이죠. 모르는 사람은 그럴 줄 알 겁니다. 예, 그런 체크까지 확인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만일에 이게 글로벌하게 퍼진다라고 하면 이 백신에 대한 어떤 불신은 더 이제 증폭이 될 수밖에 없겠죠. 지금 우리는 이런 사회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네. 마스크 착용에 반대하는 사람들, 백신 접종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산해내는 뉴스의 양이 엄청나고요. 예. 그리고 이들은 언제든지 앞에 얘기했던 자신의 얘기하고 다음에 얘기하는 것들의 일관성이나 모순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인터뷰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을 개소리꾼이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런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더욱 필요하고 요구되는 것이 결국 우리는 이제 소위 비판적 사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고급이거든요. 예. 이 비판적 사고는 그냥 저절로 자연 발생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무던히 훈련하고 반복해서, 그래서 아주 몸에 배게 하는 겁니다. 뒤에도 우리가 읽으면서 얘기하겠지만, 이건 마치 어떤 운동선수가 계속해서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정말 뭐 무의식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골을 넣는, 예, 거의 뭐 동물적인 감각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정도로까지 이제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과연 우리가 뭐 잘 하나도 모르는데 이거 공부한다 그래서 비판적 사고자가 될 수 있나? 그게 말이 되나?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의구심 가지실 필요가 없어요. 하면 됩니다, 이게. 다 방법이 있고요. 테크닉이 있습니다. 그걸 잘 마스터 하시고, 그걸 자꾸 이렇게 써보고 그러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훈련들이 우리가 이제 대학 사회에서 굉장히 필요한 게, 제가 뭐 조금 우스갯소리라서 OT니까 우스갯소리 좀 하자면, 제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적어도 이 계통에 오랫동안 몸담고, 예, 여기에서 이제 먹고 살기 때문에 이런 말씀 제가 드릴 수 있는데, 그 멤버 유지 아시죠? 예. 저는 정말 그것을 보고서 상당히 기가 찼는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예, 정말 있어서도 안 되고, 그런 경우를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경험이 부족한가요? 뭐 20년이 넘었는데 하여튼 그 외에 뭐 출강하면서 증명서 내고 이러는 거는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그건 제가 좀 거기까지 얘기하면은 제가 좀 초라해질 것 같아서 그건 안 하겠는데, 논문이라는 것은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무슨 논문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논문은 기본적으로 논증으로 이루어져 있죠. 어떤 주장이 있습니다. 그럼 그 주장을 지지하는 근거들이 있겠죠. 보통 우리는 한 2가지 정도? 예, 그래서 뭐 전제 1, 전제 2, 그 다음에 결론. 이게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논증인데, 이것이 있잖아요. 논문도 똑같아요. 논문에서도 결국 어떤 주장이 있잖아요. 아무리 뭐 두껍고, 책도 그렇습니다. 예. 아무리 그렇다라고 해도 결국에 어떤 결론을 지지하는 전제들이 있는 거고, 그거 가지고서 이제 논의를 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전제가 실제로 참인지 비판도 하고 이러는 과정들이 이제 우리가 거치는데, 바로 이게 우리가 지금 하는 이러한 이 사조와 토론, 이 교과목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이 대학생활 하는데 이만큼 유용한 게 없고, 이걸 진짜 잘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정말 여러분 멤버 유지되는 겁니다, 진짜. 예, 그거는 정말 안 되죠. 그거는 우리 정말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건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학이라고 하니 아카데미는요, 그냥 논증 가지고 서로 주고받는 겁니다. 이게.
예,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논박할 건 또 논박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 우선 우리가 지금 사고와 토론인데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그 중요한 점을 하나를 짚고 넘어갈 건데요. 이 사고라고 하는 것은 뭐에 대한 사고냐? 이 사고의 대상이 있겠죠. 항상 우리가 생각한다는 건 지향성이 있습니다. 어떤 지향적 대상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사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사고와 토론에서의 사고의 대상, 지향적 대상은 뭐냐면 논증이에요. 아규먼트라고 그러죠. 논증. 여러분 이거 우리 뒤에 가면 다 배우고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시고 지금 뭐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절로 알게 됩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기다리시면 돼요. 다 알게 되니까, 나 모르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불안해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고의 대상은 논증이고, 그럼 토론은 뭐냐, 그러면은, 그 논증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토론입니다. 논증을 기반으로 하는 대화. 그걸 우리가 토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이게 우리 이 사고와 토론과 사고라고 하는 것의 핵심적인 대상은 뭐냐면요. 우리가 정말 정확하게 알아야 될 대상은 논증인 거예요. 논증. 나중에 우리가 뒤에 가면 논증, 연역 논증, 귀납 논증 얘기하고 그 논증들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지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우리가 이제 반박도 하고 실제로 또 토론도 해보고 이런 과정들을 거칠 거거든요. 우리는 크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두 부분으로 우리의 이 수업을 나눠볼 수가 있는데 전반부에서는 꼭 전반부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전반부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론 수업을 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심은 논증이잖아요. 예, 논증 관련한 이론적인 수업을 여러분이 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후반부에는 뭘 해야 될까요? 이제 그것을 실제로 실전에 적용해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수업이 크게 이론과 실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쉽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론 공부를 잘 하셔야지 나중에 실전에 가서도 그걸 써먹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실전은 갔는데 이론이 탄탄하지가 못하면 뭐지? 그래가지고 이게 따로 놀면 굉장히 볼썽사납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장 좋고 흐뭇할 때가 언제냐?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실전 토론을 한번 하시게 되거든요. 근데 실전 토론을 하실 때 여러분이 배웠던, 학습했던 그 내용을 실제로 거기서 써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대단한 겁니다, 정말.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을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참 여러분, 그거 한번 쓰려면 얼마나 연습이 많이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 얼마 전에 올림픽이 있었지만 그 올림픽에서 그 선수들이 그 기술 한번 하려면 몇 번을 하겠습니까? 그건 몇 번이 아니죠. 몇 번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정말 자다가도 일어나서 그 기술을 구사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피땀 눈물이죠. 그렇게 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론 공부 열심히 잘 하셔야 됩니다. 완전히 마스터하시고 그걸 실전에서 반드시 2개, 3개 정도는 써보세요. 그럼 여러분들도 되게 재밌어 하시고 정말 이번 학기 이 교과목을 통해서 많은 걸 배웠다라고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런 기분이죠, 여러분.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밤늦게 집에 갈 때 그거 누가 할까요? 그게 공부의 맛이고 그것 때문에 공부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런 기분. 그런 거를 자주 많이 느끼는 사람이 이제 공부의 재미가 들리는 거고, 그렇죠.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잘 보시고 보통 우리는요 지금 지금 실시되고 있는 많은 공인 시험들이
예전에는 이렇게 어떤 지식 중심의 그러한 어떤 성취도 평가 문제였다라고 한다면, 지금 실시되고 있는 그 시험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사고력을 요구하는 그런 어떤 능력 평가로 이제 전환이 됐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물론 그럼 지식은 필요도 없는 거냐? 콘텐츠는 의미가 없냐? 아니죠, 여러분. 예전에는 그냥 아냐 모르냐를 물어보는 그런 시험이 진짜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묻질 않죠. 예. 지금 이제 그건 기본이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 어떤 사고 능력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그러니까 문제 해결 능력을 묻는 그러한 시험으로 이제 전환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제가 여러분께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우리의 어떤 사고방식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그냥 한번 나눠본 겁니다. 보통은 우리가 이제 스펀지식 사고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채금식, panning for gold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금 채취하는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채금식 사고방식이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 스펀지식은 말 그대로 그냥 지식을 쫙쫙 빨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역사관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근대적 역사관을 관련된 책을 읽었다. 그렇게 얘기하면 역사는 역시 진보한다.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겠고요. 그렇지 않고 지금 나오고 있는 이 포스트 모던 역사 관련 책을 읽었다. 그러면 역사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그런 어떤 스몰 에피소드들이고 그런 어떤 귀결점이 있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에 읽은 그 내용이 그 사람의 생각이 되는, 그러니까 사상의 꼭두각시로 전락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스펀지식 사고방식은. 그 마지막에 읽은 것이 최종적 자기의 생각으로 착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채금식은 어떠냐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한번 분석하고 평가해보는, 이렇게 돌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옥석을 가리는 거죠. 거기에 보면은 채금식의 그런 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채가 바로 우리가 지식이라고 볼 수 있고, 뭘 알아야 걸르죠. 아무것도 모르면 걸릴 게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채금식 사고방식하고 스펀지식 사고방식을 이렇게 설명할 때는 디스팅션을 하지만, 그렇다고 분리된 건 아닙니다. 세퍼레이트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 컨텐츠도 많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컨텐츠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컨테스트죠. 그런 것들을 갖다가 옥석을 가리고 분석하고 쪼개고 시비를 가려보는 그런 것들을 구분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을 동시에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상 이 어떤 비판적 사고의 굉장히 중요한 어떤 패턴이다라고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사고는 그렇고, 이 토론을 실제로 간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토론 주제를 받을 거거든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여러분이 최근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사회적 이슈들과 관련된 찬반을 논의할 수 있는 주제들이 뭐가 있는지 미리미리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아프간에서의 협력자들이 이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게 난민 수용 찬반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토론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렇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토론 주제를 갑자기 정하는 것보다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슈들 중에 어떤 걸 하나 선택해서, 여러분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난민 수용에 찬성하시는 입장이십니까? 반대하시는 입장이십니까? 미리 이런 것들을 하나씩 체크해 놓으면 나중에 우리가 실전 토론에 갔을 때에도 어떤 근거에서 찬성하는지 또 반대하는지 미리미리 준비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이 1부는 좀 정리를 하고요. 잠시 후에 2부에서 계속 이 논의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